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이스라엘 전황 그리고 주요 안보 이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지상군을 진입시킨 이후에 저희들의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쩌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대공세라고 하면서 6월 달부터 공세를 했는데 그게 너무나 지지부진했던 것의 관성에서 나오는 건지 이렇게 빠르다고?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이 이스라엘은 중동 각국을 상대로 전쟁을 했을 때 열흘 만에 끝내기도 했고 6일 만에 끝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지금 굉장히 긴 그런 전쟁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스라엘이 굉장히 빠르게 포위 기동을 하면서 시가지로도 쑥 들어가고 있는데 양 사방에서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지 어떤 전과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 자, 이런 가운데 하마스를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력하게 판단되는 그 이란이 지금 여전히 섀도우 복싱을 통해서 그냥 입만 털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입을 털고 있는지, 또 하마스는 어떻게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오키나와 남방 해역을 돌며 대만의 배후를 타격하고 유사시 미 항모 전단의 증원을 원거리에서 차단하는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중국의 산둥 항모 전단이 그야말로 참교육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초대형 항모 슈퍼캐리어 전단 2개가 산둥을 앞뒤에서 포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30일부로 실함대 관할구역에 진입한 미 해군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칼빈스함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1항모 타격전단이 11월 1일 오키나와 남동 해역에 도착해 중국 항모전단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칼빈슨 전단의 오키나와 접근은 전단에 배속된 제30 함대보급 다목적 비행대 소속의 CMV-22B 항공기 항적을 통해 확인됐는데요. 이 기체는 11월 1일 야간 오키나와 남동쪽 약 300km 떨어진 미나미 다이토손 인근 공해상에서 이함에 오키나와 가데나 비행장을 왕복했습니다. 칼빈슨 전단이 오키나와 인근까지 접근한 것이 확인됨과 동시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었던 로널드 레이건 항모의 제5 항모 타격 전단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로널드 레이건 전단은 11월 1일 오후 마닐라 일정을 마치고 출항해 바시 해협 방향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칼빈슨 전단과 로널드 레이건 전단 사이에 있는 필리핀의 북부에는 중국의 산둥 항모 전단이 훈련 중인데요. 호위함으로 052D형 구축함 창사와 911함, 054A형 호위함인 쉬창, 황산함을 거느리고 있던 산둥함은 미군 항모전단이 접근하자 10월 30일 동중국해에서 작전 중이던 052D형 구축함 탕산과 054A형 웨이팡함을 급히 증원받아 함대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항모전단을 양쪽에서 압박 중인 미 항모전단들은 중국 항모전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전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시 해협으로 접근 중인 로널드 레이건 전단에는 60여 대의 전투기와 이지스 순양함 로버트 스멀스 엔티텀함, 이지스 구축함인 라팔 페랄타가 포함되어 있고 빠르게 이동 중인 칼빈슨 전단에는 F-35A 전투기를 포함한 60여 대의 전투기, 이지스 순양함 프린스턴, 이지스 구축함 호퍼, 키드, 스터렛, 윌리엄 P. 로렌스가 배속되어 있습니다. 이들 미 항모 전력은 대만 동부를 위협하는 중국 항모전단을 에워싸고 대단히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산둥 항모전단, 이제 꽁문이 빠지게 도망가야 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 이 미 해군에서 공개하는 이 항모의 전 세계에 지금 세팅된 현황, 그것을 보면서 이게 주로 한 2, 3일 늦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쩌면 지금 이 대만까지 거의 서태평양 다 온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사실로 드러났어요. 자, 어떻게 확인했냐? 여기 이제 대만이 있죠. 그리고 여기 항적 정보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오키나와 제도의 섬입니다. 이 섬에서 어딘가로 가죠. 이 항적 정보가 바로 이 칼빈슨 항모에 소속되어 있는 오스프리 수직이 착륙 항공이죠. 그 오스프리의 항적이에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오키나와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또 착함을 했으면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항공모함이다 이거죠. 또 특히나 이 비행기는 소속이 칼빈슨 전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뭐 C2 바이킹 이런 수송기를 타고 이 연락기가 항모에 착함을 했죠. 그래서 어레스트 와이어에 걸고 착함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좀 위험하니까 연락기들은 오스프리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연락기들 그러니까 어떤 그 VIP 또는 뭐 지휘부가 오키나와에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항적을 보고 칼빈슨이 여기 왔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자, 문제는 산둥 항모 전단이 바시 해협을 통과해서 대만 뒤쪽으로 나갔죠. 자, 그러면 이 칼빈슨 전단은 대만의 동북쪽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마닐라 입항에 있다가 마닐라에서 휴식을 마치고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바시 해협을 틀어막고 있는 거죠. 그 중간에 지금 산둥이 낀 겁니다. 바로 이런 형상이죠. 대만이 있고 이 산둥 항모가 대만 뒤쪽에서 대만을 뒤에서 공격하는 훈련을 지금까지 계속하면서 대만을 겁을 주고 있었는데 마닐라에서 휴식하던 로널드 레이건이 쑥 나와서 바시 해협을 틀어막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칼빈슨 전단이 위에서 지금 또 압박을 해요. 그러면 이 산둥의 모항은 여기 하이난도 해남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남도 쪽으로 가야 되면 로널드 레이건하고 교차를 해야 돼요. 로널드 레이건은 미 해군의 이지스함 3척 외에도 캐나다 해군의 헬리팩스급 호위함 그리고 호주 해군의 브리즈번함 이지스 구축함이죠. 이 2척을 더 배속받아서 5척의 호위함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전투기 전력은 산둥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산둥은 지금 6척의 호위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둥이 바다로 나온 지 한 열흘 정도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산둥은 전기 보일러 방식의 동력 계통이기 때문에 연비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작전할 수 없어요. 이제 뭐 한 2주 다 돼가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끼리 우리 이제 뭐 훈련 좀 했어 이제 들어가자 하고 그냥 들어가는가 하고 이 모양새가 양쪽으로 샌드위치를 끼워서 이때 들어가는가 하고 이게 모양이 쫓겨서 들어가는 모양새가 되죠. 이쪽으로 나올 때는 로널드 레이건이 있거나 말거나 평행으로 쫙 하면서 야 웃기지 마 하고는 폼 잡고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지금 양쪽으로 샌드위치가 돼서 쫓기듯이 들어와야 되는 안 그러면 이제 남의 모항인 칭따오로 가야 되는데 그건 또 모양새 더 안 맞죠. 이런 상황이 됐다. 물론 우발적인 충돌은 결코 없겠죠. 상대가 돼야 우발적인 충돌을 하죠. 아무튼 우발적인 충돌해서 참교육을 제대로 좀 시켜줬으면 좋겠기도 한데 뭐 그럴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이 산둥 전단이 아주 모양새 구겨지게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보내면 하이파에 탄도미사일을 쏘고 혁명수비대를 투입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이란의 허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이란 군벌들을 부추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란이 최고 지도자 연설을 통해 또 한 번 중동 지역 무슬림들에 대한 선동에 나섰습니다. 하마스의 이번 무장 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란이 중동 이슬람 국가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이란 관영 이라냐 통신이 현지 시각 11월 1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라흐바르인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 수도 테헤란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연설에 나섰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이스라엘의 무력 행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에 자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는 미국과 공모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슬람 세계는 가자지구에서 억압받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영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범이슬람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슬람 세계는 시오니스트 정권에 대해 석유와 식량 수출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라며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 같은 범죄 행위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개전 초부터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를 보이며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 가능성을 경고해왔던 이란이 이러한 외교적 수사 외에는 별다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예멘의 후티,
이라크의 인민동원군,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에 입김을 넣어 이스라엘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을 가하고는 있지만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 지구에 진입하면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북부 전선을 열어 전쟁을 크게 키우겠다는 기존의 위협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마스가 그간의 참담한 범죄 행각으로 명분과 민심을 완전히 잃었고 이스라엘과 미국, 서방 세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자세로 확전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으로는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도 멸망시킨다는 허장성세는 모든 전체주의 독재 세력의 DNA인 것 같습니다. 네, 하메네이가 뭉쳐서 이슬람 제재하고 석유도 수출하지 말고 식량도 끊어야 돼. 그리고 그 뒤에 미국, 프랑스, 영국 다 있으니까 다 그냥 도매급으로 다 그냥 수출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고 빨리 나서라 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이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멘 정권을 뒤집어 엎어버린 이 후티. 여기는 이제 그래도 조금 말을 좀 듣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선전포고 이후에 매일 전황 브리핑을 하면서 이 후티 대변인이 우리는 지금 전투기도 준비됐다 하고는 또 미그 29까지 보여주고 하는데, 아니 미그 29 가지고 이 예멘에서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그 29는 전투 행동 반경이 1000km가 채 안 되는데, 뭐 700km 채 안 되는데, 이 예멘에서 이스라엘까지는 2000km 넘죠. 그러면 공중급유기로 급유를 한 2번 해줘야 될 텐데, 공중급유기 없죠, 여기는. 그런데도 뭐, 일단 뭐 폼 잡느라고 미그 29 보여주면서 저희들 같은 시각에서는 참 황당하다. 지금 무슨 필요 있냐? 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여기는 하루에 한두 발씩 미사일 좀 쏘면서 뭔가 역할을 하는데, 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그리고 이라크에 있는 인민동원군, 카타이브 헤즈볼라 등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죠. 그냥 박격포 조금 쏘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시리아 정규군은 거기에 있는 오사단, 그리고 기계화 여단 등등 해서 집결지 또 지휘소 그냥 제대로 정규군이 폭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 나서다가 죽는 거 아닐까. 나서면 아사드 정권, 시리아 대통령이죠. 바로 레짐 체인지 해버릴 거야. 라고 하고 미국이 항모 2척을 지금 지중해에다가 딱 갖다 넣어버리니까 시리아는 바짝 쫄아버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란은 자기네들은 나서진 않고 계속 펌프질을 하는데 그 펌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세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 하메네이도 그렇고 뭐 푸틴도 그렇고 또 이분도 그렇고 계속 좌시하지 않겠다, 뭐 서방 세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러는데, 이게 우리 그 만화가 중에서, 한국의 만화가 중에서 윤서인 씨라고 굉장히 그 재기 넘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그분의 유튜브가 제 알고리즘에 떠서 가끔 보기도 하는데, 참 이렇게 재기 넘치는 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전에 그렸던 만화, 이걸 또 우리 오늘 편집부에서 저한테 이거 한번 읽으라고 또 보여주네요. 이게 뭐냐, 과거에 북한하고 아주 관계를 좋게 했는데 9.19 군사합의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ICBM 쏘고 뭐 미사일 도발하고 계속 하면서 결국 나중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9.19 군사합의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이런 상황에 갔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는 계속 좌시하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하고는 북한이 어떤 짓을 해도 끝까지 좌시하지 않겠다고만 하고 끝났죠. 그것처럼 도둑이 들어오는데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기만 해봐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내 물건에 손대기만 해봐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가져가기만 해봐라, 좌시하지 않을 거야. 다시 오기만 해봐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우리 편집부에서 이거 좀 해보세요 하는데, 참 뭔가 이 전체주의 그리고 남의 시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독재 정치인들은 입으로만 좌시하지 않는 것은 뭔가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훅 드네요. 자, 여러분들이 진짜 기다리시는 전황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지상공격 작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디 가자 이북의 가자지구 허리를 끊는 역할을 맡은 지상군은 해안선에 도달했고 주공부대인 북부지역 공세부대는 하마스의 1차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대대적인 시가 소탕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11월 1일 가자지구 북부에 하마스가 구축해놓은 1차 방어선을 돌파해 가자지구 시내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고 국방부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해군 준장이 현지 시각 11월 1일 밝혔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IDF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립된 작전 계획과 잘 조율된 육해 공군 합동 공격을 통해 가자지구 북부 시내 외곽선에 하마스가 구축해놓은 1차 방어선을 돌파했다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세계 방향에서 공세 중인 이스라엘군은 북서부 해안 돌파구인 아스시아파 축선에서는 선발대 일부가 알샤티 캠프 인근까지 접근했고 지난주 초토화 폭격으로 사전 정지 작업을 마쳐놓은 북서도심 블록을 장악했습니다. 북동부 베이트 하눈 지역에서는 11월 1일까지 실시된 대규모 화력 투사를 마치고 지상군을 전격 투입해 베이트 하눈 시가지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고 인도네시아 병원에 숨어 저항 중인 하마스 세력을 소탕 중입니다. 하마스의 보급로를 끊기 위해 측방 돌파를 진행 중인 부대는 어제보다 돌파구를 더욱 확장해 와디 가자 이북의 개활지 일대 대부분을 장악하고 해안선에 도달했는데요.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포위망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 이 개활지 일대에서 가장 격렬한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대단히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몇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발생하며 병력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이 보급된 텐덤 탄두형 RPG-7 때문에 기갑 차량 피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민수용 쿼드콥터 드론을 개조한 무장 드론의 습격이 늘어나면서 병력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중부 개활지 돌파구에서는 이동 중이던 나메르 장갑차가 두발의 RPG-7VR에 피격돼 탑승 병력 10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같은 지역에서 소형 쿼드콥터가 투하한 박격포탄에 휴식 중이던 소대 병력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까지 보고된 피해 사례들을 분석해 드론 정찰 빈도를 높이고 소부대에 드론 대응 장비를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부디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순수 민간인들의 큰 피해 없이 하마스 소탕전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기 옆에 장벽이 보이고 이 장벽 옆으로 이 메르카바 전차가 기동을 하면서 옆에 있는 중기관총 그리고 전차 포하고 연동된 동축기관총 등을 쏘면서 진격을 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 캡처본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격을 하는데, 자,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이 북서쪽이죠. 북서쪽에서 치고 들어가는 게 훨씬 확장되어서 어제 보여드렸던 지도는 이런 식으로 꺾어서 안으로 들어오다가 다시 주력 부대가 다시 해안 쪽에서 밀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지역에서는, 여기 이제 베이트 하눈, 이 도심 지역에 하마스의 공격 부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쉽게 들어가지 않고 이 교도보만 확보하고 이 포격 그리고 폭격으로 계속 때리고 있다가 이 정도면 완전히 그냥 무력화됐다라고 생각했는지 쑥 들어가서 하루 만에 이 베이트 하눈 이 지역을 3분의 2나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완전히 도간에 든 쥐로 만드는 이 차단 기동. 여기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 보면 이 아래쪽에서 이 팔레스타인 대학교에서 전투를 벌이고 하면서 하마스가 굉장히 극렬한 저항을 했는데 그걸 다 격파하고 거의 뭐 이제 해안선까지 갔죠. 이 지도가 이 정도 나왔으면 아마 공개되는 시간쯤이면 이 해안도로 완전히 그냥 차단해버렸겠죠. 이렇게 되면 지상에서는 여기 갇힌 120만 물론 뭐 많이 빠져나갔겠지만 이 시민이 있었던 이 가자 시티 그리고 노스 가자 이 두 군데 지역은 완전히 고립된 겁니다. 물론 지하로는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악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지하를 전부 탐지해서 지하도 차단해버리겠죠. 그래서 도간에 든 쥐를 만들고 제가 봤을 때 이 이스라엘군이 이제 쪼개기 작전에 들어가서 여기서 나와서 이만큼 다시 정리하고 또 나와서 또 다시 이만큼 정리하고 이 바둑판처럼
하나하나 블록을 나누어서 쪼개기해서 하나하나 각계 격파에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지상을 완전히 정리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게 맞춰지면 다시 이제 또 아랫부분에 또 쪼개기 차단 들어가서 또 이제 에워싸서 또 쪼개기 해서 지상 정리하고 지하는 완전히 그냥 이 열 압력탄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완전히 그냥 지하를 소멸시켜버리는 이런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KT즘 이런 열압력탄은 지하 시설에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한 위력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군 KT즘 같은 거. 그 동영상 보면 정말 끔찍한데요. 그런 거로 지하를 정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완전히 그냥 120만이 살던 이 북부 지역을 도간의 든지로 만드는데 성공한 이 이스라엘 군인데, 그러나 피해는 없나? 피해도 있어요. 자, 이거 보면서 야, 그 북한도 이럴 건데 우리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시면 두 명이 이 RPG-7VR 텐덤 탄두, 텐덤 탄두라고 하니까 탄두가 두 개가 있죠. 하나의 앞에 작은 탄두가 있고 두 번째 큰 탄두가 있는데, 작은 탄두가 들어가면서 먼저 폭발 반응 장갑이나 공간 장갑 이런 것들을 깨고, 그리고 이제 본 탄두가 들어가면서 주 장갑을 깨는 이런 그 RPG-7이 나와 있죠. 북한군도 이거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로 나메르 장갑차를 박살냈어요. 야, 그래서 나메르 장갑차에 타고 있던 바로 이 분대인데 10명이 한 명도 살지 않고 다 죽었어요. 정말 이런 불행도 사실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야, 나메르 장갑차도 저런 식으로 RPG-7 텐덤 탄두에 저렇게 박살나는데 우리 K808, K21, K200 이런 것들은 뭐 스쳐도 가는 거 아닙니까? 빨리 우리 뭔가 대응을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도 자, 이 사진을 보면 모래 같은 것을 도저로 밀어서 뭔가 차단 방어막을 치고, 여기가 이제 휴식 진지죠, 이스라엘군. 그리고 이제 입구는 이쪽으로 만들어 놓고 전차 두 대로 입구를 방어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지금 모래로 다 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래 안 부분은 뭐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는지 여기 옹기종기 모여서 쉬고 있어요. 여기서 박격 포탄을 위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옹기종기 모여 있던 이 이스라엘군이 거의 한 3분의 2가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뭐 그 영상까지 마지막에 공개가 되던데, 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도 피해는 제법 있다. 그러나 뭐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많지는 않다. 그래서 하루에 뭐 10명, 20명 이런 식으로 이제 전사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피해는 없는 건 아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드론이 막 위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대공 경계를 왜 하지 않을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전쟁은 진행되고 있고, 제가 계속 서치해서 또 아침에 더 자세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이 1차 방어선 돌파해버린 시가전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